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일 한국전력 분석 좀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오늘 10% 정도 급락을 하고 있네요. 네, 우선은 전기 요금 인상폭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51원 정도 인상을 할 것으로 해야 되는데 13원 정도 인상을 하다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생각지 못했던 최소한 30원 정도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만족하지 못한다. 네. 결국 지난해 30조 영업적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래서 한국전력의 가장 큰 악재는 전기세를 못 올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의 부담입니다. 자, 이제 부채 비율의 어떤 부채 늪에 빠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전력은 이제 한국전력 국채, 이제 거의 국채죠. 이건 회사채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예, 한국전력에서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법적으로는 한국전력 회사니까 회사채가 맞겠죠. 공기업 공사채, 공기업 회사채니까 공사채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적자를 메꿀 수도 없고 이거를 이제 채권을 이자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 깜짝 놀랐네요. 이자가 부담스럽고 그 이자 비용 때문에 이제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계속 적자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적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적자고 2023년 3분 1분기, 2분기 다 역시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기세를 이제 극도로 또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비용 증가. 그럼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또 휘청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전기 요금을 올리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어딘가에는 누군가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쪽이 이 한국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전력에 투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아무리 그 전기 요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제 또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반등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단기적인 수급 어떤 요런 요소로 반등을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 아이를 장기적으로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이미 이제 나왔던 이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부채가 회사채가 이게 계속 상환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자를 원금 상환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채권은 발행된 상태에서 그 회사채를 계속 롤오버를 하겠죠. 넘기고 하면서. 그러다가 휘청하면 만약에 또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적자를 유지하면서 나쁜 쪽으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얘를 국가기관이니까 없애지는 못할 거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 좀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민간 기업화 시키는 게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이 빚을 다 떠안고 이 회사를 살려고 하는 민간 기업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슈들이 만약에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메리츠 증권은 판가 상승과 원가 개선 동시에 이루어지면 하반기 흑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면서 주가가 반등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적 적자라든지 이자의 부담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지금 이 10% 지금도 매수를 하는 건 어떤가라고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저는 지금 10% 빠졌지만 매수 쪽은 아닌 것 같다.
얘를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적절하지는 않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한국전력을 투자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현금을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금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현금이 지금 있는데 한국전력이 10% 지금 하락했으니까 이걸 사서 반등을 노리고 지금 투자 수익을 얻겠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좀 이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는 매력적인 그런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이제 안정성도 없고 재무 안정성도 없고 국가기관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네, 정말 장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자 폭도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통제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예.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보십시오. 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네. 이건 정말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 예. 이 부채가 지금 억이거든요. 그럼 거의 100조에서 지금 거의 200조대로 붙여놨는데 이게 100조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이때에 비해서 이때 지금 5% 6% 지금 170조에 대한 네, 이자 부담. 이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제 생각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보고서가 어떻게 왜 저런 보고서가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전기세를 확 올리면 흑자 전환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기세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 정부든 뭐 다음 정부든 과거 정부든 한국전력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의 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잃어버리면 한전이 죽는 게 낫지 자기네들이 죽는 것보다는 한전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들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집단들이 그렇겠죠. 네, 나 때만 뭐 나만 잘 버티면 되고 나만 구속 안 되면 되고 나만 내년에 당선되면 되고 이런 주의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한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현 정부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종목은 투자하는 게 좀 쉽진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 이게 앞으로 큰 리스크로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다. 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최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한국전력 간단하게 좀 얘기 드렸습니다. 호가창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수급. 네. 기관들이 좀 최근에 이제 전기세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땡기긴 했으나, 예. 그 다음에 공매도.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쳐가면서 후려쳐버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요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주의하시고요. 최대한 안전한 투자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